자, 지금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대체로 보면 좀 극단적인 유튜버들이죠. 이번에 계엄이 성동격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계엄군이 간 것이 핵심이었고, 국회에 간 것은 흉내만 낸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 주목시키고 사실상은 선관위를 틀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일종의 정보도 가지고 선관위를 틀어서 부정선거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담화를 발표해서 국민 앞에 부정선거를 까발리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계엄이 상당히 어설프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설픈 점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정선거 조사가 목적이었다. 자, 부정선거 자료 확보가 목적이었다라는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보수 유튜버들의 이 말, 그리고 또 제가 그걸 다각도로 분석하고 또 제보도 받았습니다. 알만한 사람한테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의 결론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정선거 자료 확보, 그리고 대통령의 담화를 통한 반격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이에요. 제가 윤의 이 계엄에, 어설픈 계엄에 대해서 질타하니까 플랜 B가 있다, 지켜봐라 하면서 상당히 시금방진 답변을 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가 확인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의 나름 객관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일단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계엄이 너무 어설펐다, 그리고 선관위의 주요한 데이터를 지급하고 있는 과천의 중앙선관위, 그리고 관악 또는 사당이라고 일컬어지는 또 다른 선관위 사무소, 또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 등에 총 합쳐서 297명이 들어갔어요. 방첩사령관이 지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국회에는 280명이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이 갔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 담화가 10시 24분에 끝났는데 끝난 직후에 6분 만에 과천 선관위에 10여 명의 계엄군이 들어닥쳤고, 또 경찰에게 연락해서 앞에 경비를 서달라, 정문을 막아달라 해서 경찰이 처음에는 10명, 나중에는 수십 명이 투입되었고, 가자마자 선관위 직원들 5명의 이 핸드폰을 다 뺐었다. 그리고 나중에 90여 명이 더 투입되어서 100여 명이 200여 분간 선관위에서 점거하고 있었다. 자,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를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어제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그들이 와서 실제로 나중에 가고 난 뒤 조사를 해보니까 풀어간 데이터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와서 점거하고 있다가 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선관위 사무소에서도 특별하게 지금 틀어서 뭘 갖고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유튜버들은 계엄군이 과천 선관위 사무소에서 박스에 여러 가지 챙겨서 담아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선거철도 아니고 계엄의 목적이 왜 선관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터리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 선관위 진입을 지휘한 사람으로부터 경찰과 합수부를 꾸려야 할 수 있으니 수사단을 준비해달라 하고, 선관위에 우리가 갈 거니까 앞에 경비를 해달라, 이렇게 담화가 끝난 직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해가 가지 않고 진입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왔으면 부정선거의 자료를 가져가야 될 건데 선거 정보 서버 관리를 하는 정보관리국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관리국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점검해 보겠다. 그런데 현재로서 봐서는 별로 가져간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준석이 말에 의하면 처음으로 윤 대통령 서초동 집에 갔을 때, 후보 때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에게 부정선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냈는데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한간에 지금 알려지기로는 법원에서 성관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 때문에 성관이가 여태까지 거의 성역에 놓였고 또 야당 등의 비호 아래 또 여당조차도 성관이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면서 지난번에 그 성관이 내부에 성관이 사무총장이 자녀 불법 채용 등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난무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관이는 거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리고 여태까지 아무도 털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수층에서는 틀림없이 부정선거를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북한의 협조 아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저렇게 대성한 부분 또 자유통일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몇 군데에서 한 표도 나오지 않은 그래서 원내 진입에 실패한 부분 이런 것들이 북한에 의한 이 선관위 컴퓨터 해킹 그리고 또 야당이 그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선거 부정을 이야기하는 한 변호사는 트럼프 측에서 지난 7월인가 한국에 대표단을 보내서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국에서 주장하는 자신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염증을 내고 그래서 2020년에 바이든에 졌을 때 부정선거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을까봐 한국의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의 노하우 등을 듣고자 갔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 부정선거를 갖다가 조사하기 위해 계엄을 내린 윤 대통령과 연결될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만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통 보수 유튜브에는 이 선관위 전산을 장악하기 위해서 투입되었다. 자, 그래서 곧 뒤집어진다 지켜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안수 어제 사령관이나 국방부 차관 등이 오라 해서 갔더니만 이제 그 벙커에서 계엄을 지켜봤다. 그리고는 자기를 보고 계엄사령관을 맡아라 했고 내가 대통령한테 계엄을 건의했고 그 정권을 가지고 있다. 안 하면 뭐 항명이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맡았고 국회 가는 병력이나 선관위 가는 병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자신은 경찰에 전화하거나 이 시민들에게 위험한 그런 무기를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뿐이고 한동안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이거 법적 검토를 받았냐 해서 하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했다고 하고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포고령이 이 국방부나 군에서 만든 게 아니라 김용현이 어디서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한동안 계엄 선포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계엄 포고령을 꼼꼼하게 보다가 시간이 10시가 훨씬 넘어서 계엄 포고령에는 원래 10시로 적혀 있었는데 이미 10시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11시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당시 국방부에 김용현 외에 이 계엄에 관여한 사람이 거의 없고 그리고 군에서도 지금 김용현 사단이라고 불리는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이런 데 외에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라고 연락을 받고 올라오면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통화를 한 게 기록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용현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을 다 배제하고 또 군도 다 배제하고 정진석 비서실장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일부 국무위원들만 공포 직전에 불렀고 그 중에 몇 명이 반대했지만은 통과되었다. 자, 그 중에 몇 명이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강하게 말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반대한 사람은 2명이었다라고 또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김용현이 어제 국회에 안 나가기 위해서 이제 사표를 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본에 도주 안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김용현이 도주 안 한다 하면서 어제 적극적으로 SBS와 인터뷰를 하고 입장문을 조선이나 동아 같은 언론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의 주장을 보면요.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 부정선거론의 진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청사 정보관리국에 진입을 했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선거정보 등 선거 관련 데이터 서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입을 하고도 별로 뭘 털거나 가져간 게 없다라고 지금 겉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 사무총장도 반출된 물건이 없다고 했고 계엄군이 철수한 뒤 전산 로그 기록을 확인했을 때 뭘 이렇게 복사해 갔으면 복사가 나올 것인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상민 경안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우리가 막으려면 못 막았겠느냐. 실제로 들어가게 한 것도 우리가 막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김용현과 이상민의 말을 듣고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간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김용현이 스스로 부정선거를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면 신빙성이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의문과 모순이 또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제가 3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